어떻게 치료를 해보면 좋을지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가장 좌측에는 전체 틀니, 네. 중간에는 임플란트 틀니,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전체 임플란트인데요. 지금 보시면 위 세 가지 방법의 차이는 완전히 탈부착식이냐, 아니면 반고정식이냐, 아니면 완전 고정식이냐, 이런 차이로 나뉘게 됩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비용 면으로 보면 부착이 되지 않는 틀니가 네, 네. 비용이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왜냐면 네. 비용 부담 분명히 있으실 수 있거든요. 맞아요. 비용만 보면 예. 처음에 드는 비용은 틀니는 틀니만 제작하니까 훨씬 덜 들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말씀하시는 도중에 또는 먹는 도중에 적합도가 떨어진 네. 전체 틀니는 가끔씩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씹을 때 아무래도 잇몸이 눌리니까 완전히 고정식의 어떤 임플란트 네. 치료에 비해서는 씹는 힘이 자연 치아에 비해서 뭐 한 10에서 20% 정도로 떨어지기 때문에 저장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네. 또 맛을 느끼는 어떤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네, 네. 구강 내에는 네. 그 조직을 틀니가 덮고 있기 때문에 틀니를 안 쓸 때보다는 음식의 맛을 정교하게 느끼기가 조금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전체 틀니를 했을 때 이런 좀 장단점이 있다면 임플란트를 했을 때는 그럼 좀 개선이 되는 건가요? 이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치조골에 임플란트가 바로 매입이 돼서 그 임플란트가 씹는 힘을 감내하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저장력이 세서 네. 자연 치열과 거의 흡사하다고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유지되는 방식이 고정식이기 때문에 씹을 때 말씀하실 때 일단 움직이지 않잖아요. 내 치아는 움직이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편하지 않죠. 신경 쓰이지 그렇죠. 않고.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신감이 있고 항상 치아를 생각하고 말씀하신다면 실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아무래도 고정식 전체 임플란트의 장점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들어보면 전체 임플란트를 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치아 개수가 사랑니 빼고 나면 한 28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거를 다 임플란트를 해야 하는 건가요? 비용이 네네. 저희 계속 비용을 얘기하게 되는데 네네. 이게 부담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예. 임플란트를 하려면 그 네. 임플란트의 개수에 따라서 비용 부담이 늘어난다 하는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요. 맞아요. 우선 그 전체 임플란트라는 것은 치아 빠진 개수대로 씹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강의 다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다리 상판은 쭉 이어져 있지만 그 다리를 지지하는 지지대는 듬성듬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임플란트, 다른 말로는 임플란트 브릿지를 전체적으로 활용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예. 임플란트를 치아 개수대로 씹는 게 아니라 듬성듬성 심되 치아는 전체가 다 있는 것처럼 연결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아래쪽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상태가 아래턱에 어금니 쪽에 뼈가 많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앞쪽에 5개 정도 임플란트를 배치하면서 충분히 어금니까지 형성해주는 네. 즉 소수의 임플란트를 널찍널찍한 간격으로 심은 그런 증례고요. 예. 우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잘 보이지는 않지만 아래쪽에 치아가 전부 다 있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위에도 14개의 치아를 전체 회복해주기 위해서 충분한 10개의 임플란트를 식립한 경우입니다. 네. 이처럼 환자의 경제적 사정 그리고 뼈의 두께 같은 임상적 상황에 네. 맞는 진단과 치료 계획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모든 치료법에는요 부작용이 따를 수 있습니다.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때를 놓치지 마시고 꼭 적정한 방법 찾으셔서 건강 행복하게 잘 지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건강한 소식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고맙습니다.